여러분들이 아는 그 트름하고 방구. 네, 그쵸. 그거 말씀하시는 맞죠, 거예요? 네. 그 가스가 메탄가스예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음식 전문 컨텐츠 팀 어차피 음식 이야기 DY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베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저희가 환경 컨설팅 회사 지속가능 사업본부 오윤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소개하면은 원래 하면서 아, 텐션이 저희는 올려야 되는데 아니야, 저희는 그런 게 없어. 네, 그런 건 없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러면 박수 한번.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게 탄소 중립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게 뭔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네. 그 전에 그 전에 탄소 중립이 뭡니까? 탄소 중립. 그러게요. 뉴스를 맨날 접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깊게. 그렇죠. 깊게.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탄소 중립 말은 하는데 명확한 정의. 정확하게 뭔가 의미를 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은 이런 단어를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안겨주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먼저 이제 계속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 관련 규제에 있어서 가장 네. 핵심이 되는 게 탄소 중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좀 탄소 중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0으로 만든다는 게 탄소 중립인데요. 근데 왜 순 배출량이라고 말을 할까요? 순 배출량. 근데 우리가 좀 네. 익숙해요. 사실 우리 요리사들은 그 순이? 순이 순이. 우리는 익숙해요. 순이. 여기서 말하는 순 배출량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탄소를 배출을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 네. 예를 들어 전기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죠? 뭐 원자력도 있고 네. 아니면 뭐 화력 발전소 풍력도 이런 있고 거. 엄청 많죠. 네. 이제 그런 저희가 것들. 알고 있는 화력 발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탄소 배출의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뭐 방금 말씀하신 풍력 발전, 네네. 재생 에너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또 저희 계속 재생 에너지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그쵸. 정부가 네, 말을 하고 있지만 맞아요.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100% 전기 사용량을 충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지금 0으로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나온 개념이 순 배출량인데요. 그러면은 배출량에서 무엇을 빼냐면 기업 이제 국가에서 산림을 복원한다든지 네. 네네. 아니면은 또 이제 각광받고 있는 탄소 포집 기술이란 게 있어요. 네. 실제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서 그걸 액체화시켜서 땅에 저장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탄소 배출량을 깎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게 탄소 중립인데요. 네,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이고 네. 이제 기업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물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지금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제도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예요. 혹시 탄소 배출권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거는 그것도 뉴스에서 완전히 많이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전 완전히 처음 들어요. 식권 같은 건 진짜요? 아는데. 식권 그쵸. 식량주권 이런 거.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기업들에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만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탄소를 100씩 이제 권리를 주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100.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베베 씨께서 올해는 150. 150만큼을 배출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50을 초과하신 그쵸, 거죠. 초과했죠. 근데 저는 실제로 50만 배출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50이 남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배출권 거래제도 하에서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초과해서 비용을 낼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게 돼 있어요. 물론 그 과징금이 굉장히 크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베베님은 남은 그 부족하신 50만큼의 배출권을 저에게서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래제도라고 부르는 건데 이 배출권 거래제도는 주식시장과 똑같아요. 실제로 거래된 시간이 존재하고 기업들이 그 시장에 참여해서 진짜요? 네, 매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가격 형성 방식이 주식시장과는 다른데요. 이제 그것까지 설명드리기는 사실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네, 이제 이게 기본적인 배출권 거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하니까 또 베베가 또 솔깃하는 게 아니, 그게 느껴져요. 아니라, 아니 솔깃한다기보다 너무 이게 저에게 딱 맞는 설명이었죠. 딱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 권리를 그러니까 사고 네, 판다 네. 이런 개념.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인 건가요? 이게 왜 의미 있는 행위가 되냐면요. 네. 만약에 베베님께서 작년에 배출권을 실제로 100만큼 배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처음에 정부에서 배출권을 줄 때 100만큼 줄까요? 그 다음 해에. 적게 주는. 적게 왜냐면- 주면은 그쵸. 또 더 줄여라.
100만큼 주면 사실상 아. 제도 효과가 없는 거죠. 네. 어차피 작년에 100만큼 배출했으니까 올해도 100만큼 배출하면 더 나아지는 게 없고. 네, 더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80만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작년에 100만큼 배출했기 때문에 올해는 네. 20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부터 사온다거나 이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해외에 뭐 재생에너지 단지를 설립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행위를 하고 이를 상수의 배출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의 배출권으로 인정받으면 이거를 어떤 인증을 통해서 그 배출권 거래제도 안에 있는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부족하신 50만큼을 해외에 투자를 해서 50만큼을 가져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거래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뭐 만약에 투자 비용이 적었다면 그 적은 비용으로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응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뭐 정확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작년인가 테슬라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걸 네네.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걸 또 권리를 판 거예요? 팔아서. 설명 더 해주시죠. 네, 이게 조금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저탄소 배출 자동차라던가 이제 그런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양만큼 생산하게 이제 되어 있는 비율이 있는데 테슬라는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전기차만 생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충분한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다른 회사들에게 자기들에게 남는 걸 판 겁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는 작년 매출의 큰 비중이 그거였다고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와 굉장히 멀어 보이는 개념이긴 한데 또 엄청 주변에 있는 개념이긴 네네. 하네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제품에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그 탄소 배출권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얘기는 뭐 뉴스 통해서 많이 들었고 뭐 정부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줄여 나갈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를 저는 사고 파는지는 잘 몰랐어요. 이 권리를 사고 파는지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였고. 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모든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지금 대표적인 거는 뭐 유럽에서 하고 있고 미국은 특정 주 같은 경우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주식처럼 계속 크게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주식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으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배출권 거래제 가격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오늘은 주말이어서. 오늘 일요일이죠? 오늘 주말이었어요. 네, 오늘 촬영의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아니에요. 네. 일요일이라서 아니었으면 바로 지금 눌렀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뭐 탄소 중립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온실가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온실가스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이 질문지 받고야 그러네 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 온실가스에 대해 좀 이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제리 씨, 네. 온실가스가 뭡니까? 온실가스. 오늘 뭐예요? 오늘 요 쉽게 말하면 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가스들, 그런 기체들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거의 뭐 정확합니다, 사실. 온실가스는 크게 6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개가 이산화탄소랑 메탄이에요. 네. 이제 뭐 이산화탄소도 많이 들어보셨고 메탄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6가지 물질이 저희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6가지 물질이 똑같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를 기준을 1로 잡는다면 메탄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의 28배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른데 이걸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중에 메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에서 나오는 네. 그런 메탄가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게 메탄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니 그냥 동물이 네네. 내뿜어봤자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UN 식량보건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14.5%. 꽤 많네요. 그러니까 소만. 네, 조금 정정 드리자면 죄송해요. 농업 축산에서 배출되는 게 14.5%고 이 중에 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8% 정도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에서 무슨 가스가나 메탄가스가 나와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되겠냐 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전체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의 소만 8%, 네. 전 가축으로 따지면 14%가 그쵸. 된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수치네요. 그쵸. 네.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또 이제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최근에 또 이제 음식업계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뭐 대체육이라던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네네. 결국 이게 다 그거랑 연결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육류 중심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도 키우고 축산물들을 키우는 건데 결국 여기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많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탄소 중립을 이루고 싶다면 사실상 이 육류 중심의 식습관을 유지하고서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대체육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체육에 관련돼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죠, 대변님. 대체육은 디아 씨가 해주시죠. 디아 씨가 준비했던 에피소드니까. 그래서 대체육 말 그대로 대체육입니다. 뭐 영어로는 알터너티브, 그러니까 대체하는 고기. 알트코인처럼. 이건 또 코인이야.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뭐 우리가 먹고 있는 가축을 키울 때 들어가는 뭐 사실은 뭐 가스 얘기를 하셨지만 뭐 물도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요. 토지라든지 그리고 그쵸. 그들이 먹는 사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환경 문제 그리고 뭔가 빈곤 문제 이런 거 영향이 많이 끼치고 있대요. 지금의 공장식 축산이. 그러니까 그 고기만 안 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고기만 키우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근데 사람들의 고기를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축은 키우지 않되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그게 바로 대체육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